다음 지금부터 얘기할 거는 참교육이라는 김무열의 드라마에서 그 교육, 이거 뭐지? 음, 참교육의 저기 그게 뭐냐? 교권국 교권국 맞나? 교권국. 자, 참교육의 교권보호국을 제가 1998년서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이해되시죠? 1998년서부터 계속 교권교육을 세우라고 계속 얼마나 교육부랑 요원들하고 싸웠냐. 엄청나게 싸웠다. 왜냐면 왜 싸웠냐. 첼범체들의 기본 세뇌 조건이 누구냐면 늙어서 무식한 사람들하고 어려서 잘 모르는 입장. 최대 하지만 지금은 지금은 이제 좀 나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 좀 상식이 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권교육을 세워야지만 첼범체 애들에 더 이상 안 당한다는 얘기지. 그래가지고 이거를 내가 50년 몇 년이냐? 1998년 2000년서부터 26년 동안 싸워왔던 거. 26년 동안 요원력들하고 싸웠다고. 교권교육 보호국 세우라고. 그래야지 된다. 아니면 너무 이 핵적질해. 너무 취약하다. 그래서 엄청난 싸움을 했어요. 교육부랑 사실. 교육부랑 또 엄청 싸웠어. 장난이 아니게 싸웠죠. 그동안. 끝도 없이 그냥. 근데 맨날 내가 이겼어. 맨날 논리적으로 내가 맨날 이겼다. 근데도 안 되고 있었던 거. 근데 드라마로 나왔어. 지금 이제 드라마로 나오고 전 세계 붐이 일었는데 정말 반가운 거죠.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를 제가 얘기를 해줄게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첼범체이들 수법이 일본 한패를 쳐가지고 일단 방송 장악을 해야 돼. 그죠? 그래서 그리고 적당껏 자신들이 밀어넣고 조절할 수 있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이게 옛날에는 그 예능이라는 장르가 딱 그러기 좋았던 거야. 그래서 그 코미디도 거기 현재 방송에 심어놓은 거야. 근데 그러기 전에 어쨌든 부산에서부터 나 쫓아다니며 테러질을 했던 놈들한테.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잘 생각해보면 이래요. 대한민국을 잡아 먹으려면은 이들 한 통 속에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면 어떤 상황 앞에서 급박하게 굴면서 비논리로, 이게 트레이닝이 되어 있어요. 특히나 그 수법은 여자들한테 잘 통해. 지들 관점에서 여자들한테 급박하게 굴면서 비논리로 하면은, 그리고 협박 형태로 가면은 여자들이 어떻게 하겠어. 무서워도 그런 수법이야. 근데 이게 지들끼리 또 나중에 왜 그러냐면 지들이 뭔가 이제 핵적질을 정확하게 해 나갈 때 그 급박질 치면서 비논리 형태로만 대한민국을 먹을 수 있거든요. 대한민국의 바른 인성과 바른 이해를 가진 입장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 급박질 치면서
비논리로. 그러면 그게 트레이닝이 돼야 된다. 이게 되죠? 그러니까 그 코미디언들은 어릴 때부터 포함 등등은 어릴 때부터 그 트레이닝이 돼 있었던 거. 자, 근데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부산에서부터 여기까지, 지금까지. 그러면 내 주변에서 어쨌든 날 테러를 해서 확장해야 되니까 나보고 사람 아니라고 했으니까 하면서 테러지를 확장하려고 했던 거고, 나중에 지들이 지배했을 때 지들이 꼭 신천을 군림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그리고 지배하는 가정에도 내가 날 테러해가지고 확장하겠노라 했던 거야. 자, 이거 아시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내 주변에 투입되는 모두라기보다 어쨌든 많은 입장들이 지들 트레이닝이 된 입장들만 투입을 하는 거지. 급박치고 비논리로. 요게 트레이닝이 된 입장들. 자, 이해하셨죠? 그러면서 지들 핵심은 나중에 뭔가를 해야 될 거야. 나의 어린 치들을 이제 가진 수를 다해가지고 세뇌를 해야 되겠다. 자, 이해하셨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겠냐? 그래, 계속 내가 1998년서부터 교권 보호국 세우라고 교육부랑 끊임없이 싸우고 다녔어. 허건다. 말싸움 하는 거지. 요원역들하고지. 그러다가 이제 교육 보호국이란 드라마가 나왔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면서 실제로 이제 교권 보호국을 세우고자 하는 움직임이 이제 들끓고 있죠. 이게 찰범치 애들, 일본 한패 애들한테는 교권 보호국이 대한민국에 세워지면 지들 완전 망한 거야.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야. 대한민국에 교권 보호국이 딱 들어서는 순간에 그 모든 핵책질들이 중단돼 버려. 그 정도로 큰 사건이에요. 마찬가지로 안들범이들이 핵책질들이 전 세계에서 중단돼 버려. 자, 이해하셨죠? 이게 말하자면 제가 이 교권 보호국 세우라고 CIA하고도 엄청나게 싸웠어요. CIA 그때 당시 나사하고도 싸우고 대기업들하고도 막 싸우고 막 싸움이었어. 막 싸움. 죽이니 살리니 니들 그런 것도 대기업이냐고 막 하면서 막 용역들하고 어마어마하게 싸우고 막 교권 보호국 세우느라고. 핵책질에 너무 무방비잖아. 교권 보호국이 없으면. 상식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없었던 거야. 그죠?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어. 이해하셨죠, 다들? 요 얘기를 하느라고 이제 2편까지 찍은 거예요, 제가 지금. 그리고, 하여튼 말하자면, 영어권이라고 그냥 이렇게 부르는데, 영어권이라고 부르는, 근데 말하자면 국제적인 인사들, 요원역들 중에서. 이제는 요원역, 지금 무슨 한류가 좀 되면서, 말하자면, 얼굴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하고 그 영어권 요원역으로 책정하지도 못해. 이제는 대한민국이 그 정도로 좀 강력해져 있어요. 이해되죠? 그리고 무조건 뭐 대한민국 사람 같아 보여도 이 사람이 외국의 사람일 수 있다. 이해되죠? 현재는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며칠 전에 올렸던 그 포고령 이후로 요원역들이 한 번씩 이제 저를 보고 가더라고. 요원역들이 무섭다고. 요원역들은 정상적인 판단을 어떻게 하냐면 그래 너희들이 사이가 좋아?
야, 모든 테러는 그렇게 시작돼. 모든 사기도 그렇게 시작돼. 이런다고 용역들의 객관성은 무시무시해. 아시죠? 그런, 그리고 지금 현재 목숨을 걸고 현 사안에 놓여있다. 이민희 사안은. 맞아요. 그건 잘하는 것도 많고 한데, 제일 쉬운 방법이 썸머니 준수만 해주면 끝인데. 아이고, 뭐, 이거야 뭐, 여태 명시고지 대로인데. 여튼, 여러분들 알 권리는 기본, 정상화를 위해서. 아까 했던 거랑 이것도 알 권리를 위해서요. 그리고 용역들한테 이번에 내가, 어? 그리고 청탁? 그러니까 내가 말했던 건 뭐냐면, 이렇게 이 안에서 억울한 지점이 있을지 모르니까 좀 더 면밀히 봐라. 면밀히 보는데 조건이 내 여자친구, 내가 군대 들어가기 전에, 제가 군대 들어가기 전에 얘가 죽었을지도 몰라. 살해당했을지도 모른다. 사실은. 그거를 좀 더 명쾌히 따져라.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여자애를 기준으로 해서 봐라. 왜냐면 이 전체가, 해책질 전체가 나보고 사람 아니라고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또, 그때 그 엄마 죽었을 때, 그때 지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지랄 해책질 했을 거. 완전 슈퍼 개판이었고, 세상에. 그 명함을 또 수급하느라고 또 반복할. 이해되죠? 그 레파토리를. 나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 더 확장되고 있고, 억울한 입장은 더 억울해지고 있고, 막 이런 거야. 그래서 제가 용역들한테 이제 명령, 근데 뭐, 리더마인이 명명을 한 거죠. 정확하게.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기준이 뭐냐면 제 여자친구. 그 당시. 여자친구가, 일단은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얘가 사실은 죽었을지 모르니까, 일단 그거부터 따져보라고. 지금 비포한테. 비포 기준에서, 그때 그 전에는 A4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2017년 그 전에는 A4 기준이에요. 그죠? 지금 비포니까 비포한테 A4한테 인수인계 받은 거랑 면밀히 다 해가지고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라고. 뭔가 이들 중에서 억울한 입장들 출연해가지고 좀 해주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일단 용역들은 입장이 어떠냐면 네모를 이렇게 그려놓고 있어요. 일단 이 안에 들어간 입장들은 전부 다 용서 못하면 기본.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알았다고. 그 상태에서 일단 그거 알겠으니까 내가 군대 가기 전에 내 여자친구가 이미 죽었을지 모른다. 이걸 해가지고 어차피 날타를 하려면은 내 여자친구 건드려야 했었다고. 내 여자친구를 활용해야 했었다고. 내 가족을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기준해가지고 다시 전면 재조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습니다. 통보했고. 1번과 한패들인 철범씨 애들.
그리고 그 코미디언들. 이게 어떤 핵심을 이루냐면 최순실, 김건희, 그리고 윤석열 이렇게. 그리고 대한민국에 그동안 썩어 빠졌던 검찰, 그동안 썩어 빠졌던 검사들. 이 모든 획책이 가능했던 이유가 그동안 썩어 빠졌던 검사들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최순실이 정권을 쉬어잡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이 검사들이 썩어 빠져 있었어, 완전. 대한민국 검사들. 아셨죠? 원인은 그건데, 근데 대한민국 지배한 이후에를 감안을 해야 되잖아. 또 지배하기 위한 가정도 신경 써야 되고. 그래서 나보고 사람 아니라고 테러질 했던 거야. 제가 부산 감전동 살았어요. 한국 모든 걸 조건을 따졌을 때 일본에서 가장 들어오기 쉬운 데가, 가장 빠르게 들어오기 쉬운 데가 감전동이에요. 옆에 김포공항 통해가지고. 김해공항 통해가지고. 그래서 뭐 섭섭하겠지만 다들 나를 아는 내 모든 친구들아, 섭섭하겠지만 어떤 입장들은 모두가 이렇게 놓인다고 칸막이야. 오케이? 친구, 이웃 모두 그 모조리다. 내 주변에 있던 그 모조리다가 이 네모 안에 일단 요업력들이 체크 상에 있는 거. 일단 용서 못함. 이렇게 해놓고 이제 억울함을 이제 밝혀가는 거. 내가 전면 재조사를 시켰어. 시켜가는.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전체가 속지 말라고, 더 이상 좀 제발. 젊은 저희들의 지금까지 말해준 얘기랑 뭐 비슷하죠. 하지만 좀 다른 게 뭐냐면, 이제 용역들이 정신을 좀 차린 입장들이 있다는 거. 그게 다르죠. 옛날에도 나 계속 이렇게 얘기해봐야 아예 그냥 전부 다 막간 상태였어. 나는. 근데 지금은 세대가 틀려지면서 나이 어린 용역들이 이제 들어서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런 판단을 하고, 세뇌도 안 돼 있고 이런 용역들이 들어서면서 좀 달라졌어. 그러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거든. 아셨죠? 그래서 제가 재조사, 저는 얘기를 한 거고 리더만이 명한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장님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어차피 이렇게 먹었으면 내일 일 못해. 오늘 이 얘기 하려고. 내가 뭐 하루 뭐 좀 쉰다 생각하고
좀 이따 제가 또 방송 풀게요. 이까지는 녹화본은 남길게요. 여러분한테 모두 다 꼭 명심하시고 절대 속지 마세요. 개범죄들 다들. 그리고 책임을 용역들한테 물어. 비포한테 물고, 경찰들한테 물고, 국정원에 물고, 나사한테 물고, CIA한테 물고, 책임을 그렇게 물으라고. A4 비포한테 물고, UN에 물어보고, 책임지라고 물고 막 그러라고. 막무가내 그래도 돼요. 다 받아줘. 어차피 그들 책임. 맞았죠, 나도.